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 건 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 당시 예.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8시부터 시작해서 특검 얘기했듯이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특검이나 그다음에 구치소 측 관계자들은 저희 변호인들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을 나가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말을 못하게끔 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의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어이없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하고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님의 의무실 입실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현재 예. 건강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접견을 끝나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접견실로 옮겨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 부딪힌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그 교도관에게 얘기해서 진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접견이 끝난 다음에 11시쯤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장문에서도 밝혀주셨는데 구치소에서 집행 당시에도 진술 거부 의사를 본인께서 직접 밝히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이 과정이 8시쯤에 이제 특검이 왔었고 대통령은 방에 있었는데 방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구치소 측에서 옷을 입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나오시면 변호인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당연히 구치소의 말을 듣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출정소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분의 방에 가서 대기를 하면서 저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변호인 나가라고 하고 뭐 자발적으로 가실 거냐 해서 거부를 했더니 이제부터 강제 집행하겠다고 하고 변호인들을 좀 더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추후 재판 출석 여부도 좀. 추후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받으라고 가셔서 진술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진술 거부를
피고인 신문 자체가 임의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술,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서 진술 거부할 거 왜 데리고 갑니까?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은? 근데 그런 일반인을 진술로 가가지고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확실하게 의사 표시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면 그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런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형법상 가혹행위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불법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치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집행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법률 규정도 없고 해당 법률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선례도 없었고 우리나라 건국위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왔던 교도관 이야기가 전부 지금까지 이렇게 물리력을 그 체포영장을 뭘 해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그 불응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인치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거는 없었던 거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맞아. 수용실에서 버텼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 아니에요? 아니 보통 게 그게 법률상 당연히 걸리죠. 법에 근거가 없는 거죠. 일반 그렇게 할 수 경우도 있는. 많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반 수용자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에 발부된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자 소환에 불응을 해서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를 발부받은 케이스들은 과거에도 있어요. 있었죠. 예. 그랬을 때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거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집행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외로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나 조사 거부가 향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재판 진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왈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은 대통령의 건강만 생각을 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가부는 추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최순실의 강제구 이런 강제군이 아니었고요. 교도관이 설득을 했고 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예, 물리력 전혀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설득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도 상당한 구속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조사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신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어떤 뭐 강제력, 물리력에 의해서 쫓겨난 게 온 게 아닙니다. 교도관에 의해서 설득을 했고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그때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첫 번째 면담을 하셨다. 장시간 동안 면담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한 점 이야기를 하라 해서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그 당시에 물리력 행사에서 인치한 거 아닙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강문종 사라시면 일단은 안 주실.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유 세 가지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진술을 해봤자 그 진술을 교묘하게 틀고 그다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받아주질 않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받을 때 조서 검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진술하면 진술을 그대로 안 적어줘요. 계속 내용을 틀고 이상하게 꼬고 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날인은 당연히 했지만 검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약간 흥분되어 있고 하냐면은 그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이게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를 그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그 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팔이 아프다고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력 행사한 게 교도관이랑 특검이 같이 하신 거죠.
특검이 지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동대라고 하는 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어떤 뭐 폭동이라든지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움직이는 그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병들이 들어와서 뭐 되게 건장했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특검의 지휘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들어서 끌고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다시 특검보 문홍주 특검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특검보가 수화기에서 스피커폰으로 또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1시간 40분 동안 계속 됐습니다. 추후에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와 관련돼서 고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집행에 참여한 특검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법리 검토는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는 법리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겠습니다. 고발을 몇 합니다. 명의 인원이 투입됐고 특검보는 누구신지 특정 가능하십니까? 특검은 총 4명, 3명 들어온 것 같습니다. 3명. 3명인가 4명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검사 1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1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수사관 1명 이렇게 들어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정확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혹시 윤 전 대통령님께서 뭐 외상을 입으시거나 뭐 그런 오늘 진료실을 가셨으니까요. 의무실에 가셨거든요. 11시에 의무실에 가셨는데 아직은 진료 결과는 오후에 접견 들어가는 변호사님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들어가시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튼 그 요만한 게이지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서 이 특검에서 와서 때리고 저 특검에 와서 때리고 그것도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하면은 저희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법의 근거도 없이 법을 위반해서 무작정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게이지에다가 우리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서 좀 무차별적으로 여러 군데서 폭행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선을 넘지 말아야죠. 저는 이렇게까지 일반 수용자들이나 일반 범죄자들, 자범들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제가 참혹하기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